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100년 대계의 미래를 향한 교육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사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소중한 다리자 선배님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도 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생활에 비쳐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물포도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 교통 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제물포도로는 현재 국회 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상권 형성도 어려워 지역 발전을 제어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 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보행 환경과 고가 구조물 등으로 주변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등 생활기반 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 공사 계획을 보면 지하 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월동 지하 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 간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의 공원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됐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더불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대로 지하화하고 그 대신 상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제가 가진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저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 지하 터널화하고 상부가 공원화되면 그 주변 지역이 상전 벽해와 같은 그런 효과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면밀하게 살펴서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 제한, 건물 형태 소형화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해놓았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발전은커녕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계획이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 정체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속도로나 다름이 없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왔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상부가 아무튼 공원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 서로 그 국회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습 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구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균형 발전과 차별화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제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듯 시장님께서 상점벽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겠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의 종변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양천구에서 아마 금년 2월부터 이미 주민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국회대로 일대의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소멸시 완공으로 지급되지 않은 도시철도 채권 현황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소멸시가 완성되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 채권 금액은 무려 4518건, 합계 122억 500만 원입니다. 한 해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회 2개 일간지에 안내 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 노력은 하지 않고 122억 5,500만 원을 채무 면제이익 또는 잡수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안 깊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매입한 도시철도 채권은 시민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매입한 채권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기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있는 자와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금년부터는 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그 개별 시민들에게 이러한 미청구된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개별적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그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아무튼 웬만하면 소멸되지 않고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법이 불필요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제약이고 강제적인 강압으로 삶을 오히려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안의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이 채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시효가 지나 원금과 이자 모두 국고로 기속되어 은행에서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에 예금에 두었던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채권관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민들의 귀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 그래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공고 외에 개별적으로 방금 공채 매입 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해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도록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체납 전담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채권 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강제로 갈취하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의일까요? 악법일까요? 예, 아니 뭐 시효가 있는 것은 이 행정 채권은 대체로 5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안에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악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에 유지하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얘기했는데 거듭거듭 물으시네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권리의 침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이 저 채권처럼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거는 이미 법률상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매년 저런 사건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일이 없도록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근데 뭐 저건 이미 법률상 이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기를 지급할 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걸 지급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컨대 뭐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권한 없는 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났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민의 삶의 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장님께서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뭐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에서야 거치 기간이 지난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기간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는 동안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현재로부터 1년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도시철도 채권 금액은 918건, 약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6억 원이 서울시 금고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